행복지수 세계 1위 핀란드. 빈틈없는 돌봄 정책이 큰 몫을 했습니다. Kiitos! 그래서 경기도의 돌봄도 빈틈없는 360도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360도 돌봄도 경기도.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강진의 아름다운 항구 마량 리항. 뜨거운 열정을 뿜어내고 싱그러운 바람을 따라 아름다운 우물이 흐르는 생기 넘치는 현재를 살아가는 곳. 오고 또 오고 싶은 곳. 여기는 강진 마량 놀토 수산시장입니다. 시사의 맥을 콕콕 짚는 강상구 시사콕 시즌2 37번째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수요일 방송입니다. 수요일마다 대선 때까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사콕 심층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 다시 만날 세계, 다시 만날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눌러주시고요. 심층 인터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135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오늘은 노동절 전날이니만큼 특별하게 노회찬 재단과 함께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투명인간의 목소리를 찾아드리는 것이 정치가 가야 할 길이다.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이 남긴 말입니다. 6월 3일 대선에 출마한 여야 정치인들이 되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윤석열 탄핵광장을 지켜낸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연대의 정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절을 앞두고 노회찬 전 의원의 6411 정신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소중한 초대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도윤 타투 유니온 지회장님, 최윤미 전 한국와이퍼 분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딱히 뭐 크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큰 고생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소개를 일단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윤님은 타투이스트이시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 유니온 지회장이십니다. 타투 합법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투쟁을 해 오셨고요. 저희 노회찬 재단이 한겨레하고 함께 매주 연재하는 6411의 목소리라고 칼럼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불안정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칼럼인데요. 이게 벌써 100회가 훌쩍 넘었는데 이 칼럼의 첫 번째 제1회 기고자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윤미님은 비록 노회찬 재단의 칼럼 6411의 목소리 1회 기고의 기회는 놓치셨지만 그 2023년 2월에 투쟁 한창이실 때 칼럼을 써주셨고요. 일본계 기업 한국와이퍼 청산 발표 이후에 대량 해고 위기에 맞서서 싸웠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분회의 노조위원장이셨고요. 지금은 뚜벅이 재단의 상임이사십니다. 역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자, 곧바로 쉬지 않고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일단 김도희님께 제가 한 두세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데 뭐 한 5분 10분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네. 좀 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제가 갑자기 또 뭐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이게 눈썹 포함해가지고 몸에 그리는 그림까지 국내 타투 소비자가 1,300만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 한 1,300만 표 얻으면 대통령 당선이거든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다. 김도희님이 이 파인 타투라는 장르를 개척한 분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네. 예. 파인 타투가 뭡니까? 이게 일명 K 타투라고도 한다고 하던데요. 네. 예. 이게 한동안은 한국에서 시작된 어떤 타투 그림의 장르들이 예.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인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 홍콩이라든지 뭐 중국 같은 곳에서 한동안 이걸 코리안 스타일 타투라고. 불렀었어요. 코리안 스타일 타투. 네. K 타투. 네. 네. 근데 저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 어떤 국가 명칭이나 K 네. 이런 것들이 장르명을 대표하는 걸로는 그 연속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국가 장벽 없이 우리가 예. 이 타투에 대한 장르를 이야기해보자 해서 저희들끼리 머리 맞대고 모여서 그때 만들어냈던 말이 파인 타투였었어요. 파인 타투입니까? 예, 이 근데 파인이 무슨 뜻입니까? 파인 아트라 그러죠. 순수 미술. 아. 예, 그래서 순수 미술이 가지고 있는 뜻들이 뭐 비상업성이라든지 예, 예. 작가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돈을 예. 받지 않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표현하는 예. 그런 거였다면은 당시에 저희가 한국에서 이 만들고 있었던 이 타투들이 예. 기존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장르에 들어가서 그 장르를 파서 탑에 올라가야 예. 예. 손님이 생길 수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타투는 다 장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장르 없는 곳에서 네. 없던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들이 우리가 가진 특징이 뭐야? 그러면 작게 하는 거 혹은 컬러풀하게 하는 거, 예쁜 거 이게 특징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징이 뭐야라고 했을 때 붓과 물감,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거를 우리는 지금 바늘과 염료, 잉크 그리고 예. 사람 몸에 예. 캔버스 삼아서 사람 몸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집중하던 거는 결국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집중을 예.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예. 그래서 순수 미술이 원래 상업 미술이 먼저 나오고 이후에 순수 미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고 있는 게 지금 없는 손님 없는 거 알면서 하고 있던 일이었으니 순수 미술에 가깝지 않을까, 표현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파인 타투라는 말을 쓰게 됐고. 그렇군요. 예, 어느 순간에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저는 뭐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면서도 괜히 가슴이 아픕니다. 돈을 못 벌었었구나. 예, 시작할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시장 같은. 네. 그런데도 이 작업을 하셨구나 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뭐 돈 안 되는 일 이전에 꽤 해가지고요. 이게 타투가 그 타투를 받는 딱 그 한 분을 위한 미술 작품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걸 인터뷰에서 네. 제가 봤어요. 굉장히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 봤는데 그 사고로 손가락 마디 잃으신 분 그 손 끝에 네. 손톱을 타투로 이렇게 그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왜냐하면 5손가락 사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그린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그 사진이 있거든요. 있는데 손가락이 완전히 뭐 한 절반 이상 절단되거나 이런 거 아니고 끝에 네, 이제 한마디 한마디를 잃으신 건데 거기다가 이 손톱을 그리신 건데 저는 정말로 처음에 이 어떤 게 그린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타투가 완성된 걸 보시고 네. 하셨던 말씀이나 이런 게 기사로 있었는데 네.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에 남거나 뭐 이런 타투가 자주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타투라는 미술 자체가 한 사람을 위한 미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특이하고 한 예.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서 의미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방금 진행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예.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손톱을 잃으셔서
예. 손 한마디를 잃으셔서 손톱을 그려달라고 오시는 문의가 예. 상상을 초월해요. 아, 정말 그렇게 상상을 많나요? 초월해요. 그래서 난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고나 뭐 개인적 사고도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손가락을 잃거나 태어날 때부터 손톱이 없으셨던 분들이 예.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문의가 오시고요. 그분들을 다 작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손톱은 예. 타투가 가장 안 되는 부위예요. 아, 우리 그렇군요. 몸에서 손가락은. 예. 그래서 다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 작업해드리고 또 유방암 환우들이 지금 예, 예. 너무 많잖아요. 여성암 전체 예, 예. 1위예요. 수술을 하신 다음에 유륜이나 유두가 예, 예. 없으신 경우에 예. 그거를 요새는 외과 수술로 모양은 복원을 해요. 예. 예. 그 다음에 색을 칠하는데 보통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잘못 아, 타투를 그래요? 해놓으세요. 아. 왜냐면 이걸 기술이 없으시잖아요. 예, 예. 근데 그냥 바늘로 찌르면 색이 들어가는 줄 아시는 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예, 예. 그래서 병원에서 했던 잘못된 채색을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진짜 사람의 원래 있던 유륜과 똑같이 저희가 만들어드려요. 예. 본인도 헷갈릴 정도로 똑같이 아. 만들어드리는데 그런 작업을 받으신 분들은 작업 끝나고 한 10분 정도 그냥 오열하다 가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우리나라 산재 많잖아요. 네, 그리고 공장에서 정말로 손가락 잘리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여기. 아 그러세요? 네, 조금 어. 살점 이렇게 아. 나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지금은 뭐 괜찮으시고요. 네, 지금 괜찮죠. 생활하는데 네, 투쟁하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네, 저 다행히 손톱이 예. 이제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자라가지고 다시 자랐어요? 예, 살점만 아. 조금 없는 아 상태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산재 사고가 많고 사실은 그 농민들도 손가락 되게 많이 잘리거든요. 농기계 다루시다가. 네네.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농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가락 잘리신 분들이. 이게 진짜 오열할 것 같습니다. 이 초반에 지금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김도희님 근데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38 여성대회 때 노회찬 네. 재단이 그 38 여성대회 집회 현장 그 이제 이렇게 둘러서 부스를 차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단체별로 하는데 저희가 뭘 했냐면 노회찬 의원이 항상 3월 8일마다 장미를 과거에 나눠드렸기 때문에 네. 노회찬 재단도 장미를 나눠드리는데 올해는 타투 유니온하고 같이 이 타투 유니온에서 만든 원래 38 여성대회가 이제 빵과 장미 네.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상징과 같은 건데 이제 빵이 생존권을 네. 뜻하죠. 장미가 나머지 다른 권리들인데 그거를 이제 고양이를 식빵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이유로 고양이와 장미 그림을 야. 이렇게 넣은 타투를 이렇게 일회용으로 이렇게 붙이는 그거를 이제 타투 유니온에서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붙였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저도 막 붙이고 옆에 김도희님이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을 서가지고 붙이는데 알아보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은 한 명이 없었어요. 근데 김도희님은 굉장히 막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막 그 알아보는 분들 이게 뭡니까? 만나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 본인이 유명하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너무 오래 했습니다. 지금 이 너무 오래 산업에서 유명해졌다 유명한 상태라고요? 오래 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아, 되고요. 네, 그렇게 되네요. 예, 겸손하기까지 하시군요. 네, 아니 제가 이거를 요 얘기 말고 이제 지금부터 할 질문을 여쭤볼까 말까를 계속 고민했어요. 그리고 다른 인터뷰들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여쭤본 것 같지는 않는데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브래드 피트는 다 아실 거고 릴리 콜린스, 우리 최현미님 릴리 콜린스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시죠? 지금 투쟁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바빴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유명한 그 하여튼 스타더라고요. 근데 에밀리 파리에가다 뭐 이런 거, 네. 백설공주 이런 네. 데 주연 옥자에도 나왔었어요. 한국 영화. 옥자에도 나왔군요. 네. 그거 몰랐네요. 근데 근데 이런 분들 타투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브래드 피트한테는 뭘 그려준 거지? 많이 그려줬어요. 그래요? 네.
한 4-5개 해주고 아 그래요? 네. 어. 이게 본인들이 공개했던 것들은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몸 공개한 것만 안에, 좀 얘기를 네, 해주세요. 가려져 있는 건 얘기를 굳이 안 하는데 아, 뭐 예. 팔에 벌 한 마리 그려줬었고요. 아 팔에 벌을 그렸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아, 있어서 그런 조금, 건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리 콜린스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타투를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한테. 아, 그래요? 자기 성장 과정에 대한 것들, 뭐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꽃에서 피어나는 자기 자신을 표현한 연꽃에 앉아 있는 소녀 그렇게 그려줬어요. 그렇군요. 네. 예. 혹시 뭐 한글로 뭐 새겨달라는 얘기는 없었죠? 한글로 새겨달라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예.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 타티 가브리엘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분도 헐리우드 배우예요. 아 예. 한국인 혼혈 배우인데 아 그렇군요. 이쪽에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수박 겉핥기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는 헐리우드 배우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아 그렇군요. 나중에 혹시 또 뭐 이렇게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한글로 타투를 좀 해달라고 하면은 네. 뚜벅이 재단 화이팅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그런 거 몰래 좀 살짝 한번 해주시면 부탁은 드리는데 뭐 반드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근데 배우들은 아닌데 외국인들이 한글 타투 정말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무거나 해달라고 할 때 아무거나 해달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뚜벅이 재단 화이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노회찬 재단 저희 그 노회찬 재단이 올 10월 정도에 새 집을 지어가지고 알고 들어가거든요. 있습니다. 네. 거기 노회찬 재단 벽돌 기금 부탁해요.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도 같이 적으시면. 네. 아이고 재밌네요. 자 최은미님 하고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님이라고 불러드리면 어색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뭐 편하게 부르셔도 되고. 네. 네. 예.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일본계 기업 한국 와이퍼 이 회사 청산을 하면서 대량 해고 위기에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그때 이제 노조 위원장이셨죠. 이게 이제 뭐 민주노총의 조직 안에 있는 노조기 때문에 정식 직책은 뭐 분회장 이렇게 이제 네, 불리셨을 것 같은데 노조 위원장이셨고요. 지금은 뚜벅이 재단 상임 이사십니다. 한국 와이퍼가 어떤 회사였는지 이게 이제 뭐 그동안 그 워낙에 유명한 투쟁이기도 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혹시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도 시청자 여러분 중에 모르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였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얼마나 어떤 일을 하시면서 보내셨는지 시간을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와이퍼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차 앞에 이거요? 자동차. 요거. 예, 맞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닦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구호를 한국 와이퍼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뭐 이런 구호를 만들기도. 라임을 맞추셨군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 네. 거. 예. 그래서 와이퍼를 만드는 회사였었고 저희는 1차 하청 업체는 아니고 예. 이제 그 하도급의 2차 하청 업체에 속하고 아까 전에 그렇군요. 말씀드렸듯이 덴소의 한국 자회사로 있는 회사고요. 저는 18년 그러니까 일본에 덴소라는 회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 모비스나 현대 위아 같은 예. 이제 도요타의 예. 부품사인 예. 덴소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와이퍼에서는 18년 근속했고요. 예. 거기서 거기- 주로 무슨 일 하셨어요? 와이퍼에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그 유리를 닦는 부분만 고무 부분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예. 그걸 구동하는 쇳대가 있어요. 예, 있죠. 그 쇳대를 조립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걸 쇳대라고 부르는군요. 그렇진 않고요. 암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암이라고 암. 예, 암. 부르는데. 예. 팔뚝. 예, 그렇죠. 네. 네. 그걸 조립하는 거를 네. 쭉 하셨다. 네. 2005년에 입사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은 이제 노동조합을 뭐 언제입니까? 2018년에 만드셨고 네. 벌써 이제 7년이 지난 얘기인데 그 전에 노동조합 만들기 전에는 노사협의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네. 일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이신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5명 모두 남자였다. 근데 입사하시고 4년 만에
그러니까 2009년이죠. 이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다시 했는데 최다 득표자로 대표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최다 득표. 제가 이제 과거에 정당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네. 최다 득표 이런 거는 이제 꿈의 단어입니다. 저에게는. 저 이제 저 진보 정치 쪽에 있었는데 항상 모든 사람들 중에 이제 최소 득표를 항상 기록한 사람들의 모임 같은 거였기 때문에 저희 당은 최다 득표는 굉장히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이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그 근로자위원을 대부분 현장의 관리자들이 맡아왔어요. 뭐 직장, 반장 이렇게 얘기하는 공장의 관리자들이 이제 되게 사람들을 엄격하게 관리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근로자 대표를 맡으면서 보통 이렇게 임금 협상의 결과를 얘기하면 굉장히 권위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현장에서도 권위적인데 설명에선 더 권위적이죠. 근데 거기에서 협상한 결과를 이제 본인들이 거기 있는 노동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게 그렇게 권위적이어야 할 일입니까? 일단 노사간에 이제 본인들은 이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더 이상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마 이렇게 그 어필하기 위해서 아마 그 자리에서 그렇게 권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입사하고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이제 임금 설명회 자리에서 재무제표나 확인하셨는지 회사 이윤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임금 인상 왜 그거밖에 못 하셨는지 이렇게 질문을 갑자기 했더니 뭔가 전문적인 용어를 갑자기 쓰셨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시고 그 자리가 시급히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게 현장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투표로 최다 득표가 나왔는데 사실은 현장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한 거죠. 사실은 이런 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남성들이 여성의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중에 여성 노동자 중에서도 제가 그때 32살 정도 되었었는데 어린 여성이 최연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거의 최연소였죠. 최연소 최다 득표.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당황스러움. 네, 당황스러워. 반려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잠시 한 그때 그러셨어요? 네. 이게 사람들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보통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40대 50대 뭐 이랬었나요? 예, 대부분 30대 그때 당시에는 40대가 거의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여성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30대 초반 여성분이 저 사람 똑똑해. 한번 우리가 밀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제 하신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40대 50대 중년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장인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신 겁니까? 반월공단에는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많은데 특히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많지는 않은데 당시에 여성이 들어갈 수 있고 규모도 좀 있고 그리고 외투 기업이 그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를 꼭 들어가야겠다 해서 들어갔던 직장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골라서 들어갔다 네. 회사를. 자, 반월공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얘기가 재밌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투쟁 얘기입니다. 고생한 얘기. 그 다음부터는 자 고생하신 얘기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김도현님에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편견 혹은 부당함에 맞서서 싸워 오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타투가 세계를 선도하는데 근데 정작 한국에서는 타투가 지금도 불법인 거죠? 네, 오늘도 불법입니다. 아니 이게 1992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타투가 불법으로 규정된 이후에 92년, 2002년, 2012년, 30년
30년, 30여 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네. 30여 년이 지났고, 근데 또 2023년에는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내셨는데 헌법재판소가 최근에는 좋은 일도 했었잖아요. 할 일도 했었잖아요. 최근에는 할 일을 한 거죠. 예. 좋은 일이라기보다 할 일을 네. 한 거죠. 근데 2023년에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예. 헌법소원이 아니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이 헌법에 맞는 법이냐 어쩌냐 요거를 이제 따져봤는데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법이에요. 네. 저희가 3건 냈어요. 위헌. 그러시군요. 이제 심판도 내고 이제 헌바라 예, 그러죠. 예, 예. 헌법소원 내고.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3건을 냈는데 하나는 그냥 중간 단계에서 기각이 됐고요. 예. 그리고 헌바 2건을 했는데 똑같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물었던 건 그런 거예요. 타투가 진짜 의료행위가 맞아요? 라고 묻는 거죠. 한국이 92년도에 판례로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해놓은 것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1,300만 명이 타투를 가지고 있는데 합법으로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병원 가서 의사한테 받으면 합법 아니야. 근데 아니 불법이에요. 예. 대한민국에서 어떤 누구도 합법으로 타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말도 근데 안 1,300만이에요? 네. 제가 국정감사 들어가서 얘기했던 거 있죠.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으면 네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눈썹 문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절반이 다 타투하셨는데 네, 합법은 아무도 없어. 네. 네.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대로 묻는 거죠. 진짜 이게 맞습니까? 의료행위가? 라고 하면 92년도에는 이런 판례를 만들어냈던 이유가 학술적인 연구의 결과가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이 조폭 문화를 해서 싫어했었고 사회적 분위기도 이 문화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 어떻게 그땐 보면 네, 법의 존엄함을 지켜야 될 사법부가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예. 일종의 타투와 가장 먼 곳으로 타투를 보내서 의료행위라고 보내버리면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문화를 아무도 못하게 해야지라는 어떻게 보면 그 사이드 이펙트를 노리고 자기네가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존엄성을 자기네가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은 거죠. 헌법재판소에. 예. 그런데 뭐 이번에도 저희들이 경험했죠. 고등학교 때까지 국영수 잘했던 아이들한테 예. 국영수 잘해서 늙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웃어서 국영수 잘해서 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국영수를 잘 하지 못해도 늙긴 하거든요. 아니요, 국영수를 잘한 이유로 늙은 거밖에 한 게 없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모르는 사람한테 많은 걸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도 판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저희 뭐 박수 받으시면서 퇴임하셨죠. 이미선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퇴임하셨는데 이미선 재판관님은 그때 타투는 당연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셨고요. 예. 문영배 재판관님은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판결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놨었어요. 문영배 재판관님은 이름을 적어놨습니까? 네, 3대가 의사한테 타투 받으세요라고. 흔히 얘기하는 똥타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걸 또 그런 용어가 있군요. 네, 왜 상당히 전문 용어입니다.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건가 하면 저희들 헌법재판소 판결 나오기 전에 최근에요. 네네. 다들 되게 불안했잖아요. 예. 불안해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헌법재판관들한테 박수 치는데 저는 이제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문화가 뭔지 의료가 뭔지 사실은 타투가 뭔지도 모르시는 타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타투가 의료다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바뀌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92년의 판례는 당시에는 워낙에 이제 타투를 하면 이 무서운 분들이 타투를 했잖아요. 네.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당시 90년대 중반에 제가 본 두 개 그때 이제 문신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문신을 말입니다. 네. 두 개의 문신을 지금도 잊지 못하거든요. 그 하나가
진짜 조폭 같은 네. 분이 여기다가 효도 이렇게 아, 네. 해가지고 그래서 효자셨네요. 네, 굉장히 효자인데 효자를 효도를 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가지고 무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또 다른 의지를 또 여기다 했던 분을 제가 본 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저축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지금쯤 이제 부자가 됐으려나요 그분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그때 얘기고 지금 30년이 흘렀고 네. 예, 많은 게 변했고 1,300만 그러면 1,300만이라는 많은 숫자의 대한민국 국민이 네. 지금 불법 행위를 한 겁니까? 불법 진짜 행위를 놀라운 일인데요? 청탁하신 거죠. 아, 예,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요. 그걸 하고 그렇죠. 있는 거고. 그걸 청탁한 네. 거고. 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되게 재밌는 게 예. 여자분들, 남자분들 귀 뚫는 거 있죠. 예. 불법입니다. 아, 그거 불법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지금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불법입니다. 아니 지금 부회장님 그 노동자 그 파업하실 때 네. 막 경찰이 불법이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거 막 그쵸. 듣고 그러셨어요? 그죠, 많이 네. 들었죠. 그때 혹시 경찰이 와가지고 귀 지금 뚫은 파업 불법이고 귀 뚫은 것도 불법이요 이렇게는 안 하시는가요? 경찰이 뭘 몰랐구나. 네, 경찰도 그것까지 귀 뚫고 했으면 있었네. 그것까지 했으면 가중 처벌이. 아 그렇습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바뀌어야 될 법률이 문화를 못 따라가는 법률이 너무 많고요. 현실을 못 네. 따라가는 게 원래 법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네. 또 법을 이게 다루는 재판관들이 또 더 그런 경향이 있는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으로는 불법인데 행정부에서는 타투이스트를 합법적인 것처럼 취급을 한다면서요 또. 네. 예. 왜 왜 손발이 안 맞죠? 상권 분립이니까요. 아, 네. 아, 예. 그렇죠. 아, 네. 너무 잘 돼 있는 상권 분립 예.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 그러니까 뭐 사법부는 저희가 불법이라고 지금 예. 몇 차례 판결을 내렸고요. 행정부에서는 저희를 2016년도에 미래 유망 신직업 17가지를 고용노동부에 선정하면서 타투이스트를 선정을 하셨어요. 미래 유망 신직업. 네, 그래서 직업 코드 4299라는 직업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저희에게 사업자 등록 코드가 있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가끔 타투 스튜디오에 오셔서 직권으로 문신업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직권으로 만들어 놓고 가세요. 아, 그분들은 그래요? 세금에 대한 거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건 관심 없으시죠. 네. 저희도 내고 싶어요. 세금 내고 합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내면 감옥에 2년을 가야 되고요. 지금 이 법률이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면요? 네. 아, 그러니까 영리를 세금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증거가 아, 되죠. 그렇죠. 그러면 불법 의료 행위를 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감옥에 2년을 가야 돼요. 그래요? 근데 세금을 안 내면요?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벌금을 끝납니다. 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일단 죄를 짓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죄를 짓는 게 예. 이득이라고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에 세금 내고 싶어요라고 문의하는 조합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동안은 저희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법정에서 저희한테 너무 불리하니까. 예. 실제로 2년형 받는 사람 꽤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타투하다가.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세무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아, 왜냐하면 곧 합법이 될 거라는 강력한 희망이 보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세무 교육을 지금 조합원들한테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신기한 얘기네요. 너무 신기해. 국가가 넓게 보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국가인데 네. 국가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근데 뭐 이 국가 기구가 손발이 안 맞는 거는 자기들끼리 손발이 안 맞고 말면 뭐 괜찮은데 네. 이게 관련자들을 어쨌든 범법자로 만드는 네. 예. 그런 식의 결과로 이어지니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드셨잖아요. 네. 와, 이거 저는 뭐 우리 최현미 전 부회장님이야 노동조합을 이미 오래 하시고 뭐 투쟁도 세게 하셨으니까 노동조합이 익숙하긴 하지만 타투를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타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쭉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야 우리도 노조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큰 도약일 것 같아요. 네. 예, 사고의 큰 도약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만드시게 되셨습니까? 이유는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저희가 합법화라는 거를 달성은 해야 돼요. 최종 예. 목표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예. 합법화라는 걸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을 보니까 반대하고 있는 의사 조직과 싸워야 되고요. 예. 정부와 이야기해야 되고 입법을 해야 되고 사법부랑도 싸워야 되고 저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개인에게는 너무 큰 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직을 만든다면 사단법인 협회도 있을 것이고 예. 무슨 협동조합도 있을 것이고 한데 뭐가 제일 세지? 아. 라고 했을 때 노동조합이죠. 사람들이 그런 걸 그걸 아셨군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관심을 조금만 가져보면 어떤 연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도 조합원들한테 그래요. 왜 해야 돼? 왜 노동조합이야? 라고 물으면 헌법에서 어떤 한 연대 조직을 한 조직의 권한을 강압적으로 헌법에서 지정해 놓은 조직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밖에 없어요. 예. 이 사회에서 헌법을 등에 업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조직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느낀 거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게 아니고요. 이미 연대되어 있는 상급 단체들 예. 그리고 선배 연대들 뭐 노회찬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도움을 저희가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강해지더라고요. 그게 있었고 또 그 중간에 하나는 노회찬 재단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아니, 제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노회찬 재단이 분들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요. 그러시군요. 38 때도 여성대회도. 갔었던 이유가 예. 저희가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55개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를 했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한테 처음으로 제공을 해주셨던 곳이 노회찬 재단이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노회찬 재단에서 한 반쯤은 일하는데 네. 몰랐네요. 저희한테 그랬군요. 가장 감사한 예. 따뜻한 곳이죠. 아,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노동조합하고 너희가 타투 합법화하려는 거지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싶었으면 굳이 노동조합일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동조합을 선택했던 거는 그 이후에 예. 한국은 어떤 산업이 어떤 직업이 탄생하고 나면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과 모든 협회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서 그 직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 스스로도 예. 그게 우리 한국의 문화예요. 예. 한국이 직업을 대하는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뭐 기회가 있으면 그걸 길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문화 안에서 우리가 빠져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려면 우리 조직이 원하는 가장 꼴이 우리 직업의 가치를 지키는 거야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과 조직이 필요했고 그래서 노조를 그게 노동조합이다.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헌법기관 이러면 국회, 대통령, 뭐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거가 헌법기관인데요. 그런 국가기관 말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다양한 조직 형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게 노동조합이 맞습니다. 네.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이런 거 헌법 33조. 와 이거 어떻게 알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헌법 33조에 나오거든요. 헌법 조직이다.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실 때 그 존재하지만 그 목소리가 없는 투명 인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분들 다 노동자시고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노동조합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또 우리 최은미 제가 아까 이사장님이라고 부를까요?라고 한 다음에 계속 부회장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네. 최은미 부회장님, 한국 와이퍼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 기업 덴소가 100% 출자한 회사였죠. 네. 2022년에 회사 청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당시에 회사가 이게 일부러 이 청산을 하는 거였잖아요. 기획 청산을 한 거였어요. 그랬고 그 과정에서 200명 넘는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를 했었는데 원래 이게 뭐 무슨 약속이 있었다면서요. 그 고용 유지를 하겠다. 그다음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청산할 때는 노조하고 반드시 합의하겠다. 뭐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이거 전부 어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어겨가지고 노동자들은 고생을 하고
뭐 이제 투쟁적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이 한국 와이퍼나 일본 뭐 덴소나 이런 사람들은 뭐 처벌 받았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럼 뭐 지금 다 발 뻗고 자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 책상을 얻고 싶은데 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아, 저희 나라 이제 그 노조법에 이제 보면 예. 사실 단협에 관련해서 단협을 맺으면 그 단협이 모든 단협이 지켜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예. 5가지 특수한 예. 이제 필수적인 요소에서만 그런 건데 임금이나 노동 시간이나 혹은 뭐 징계와 해고 같은 문제나 예. 혹은 산업재해 문제나 쟁의 행위 예. 뭐 그리고 조합 활동 시간 뭐 요 정도 관련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러니까 예.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되게 낮죠. 예. 1천만 원. 1,000만 원. 예, 뭐. 예, 예. 예. 굉장히 낮은 이제 그 벌금형을 그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심지어 아무런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외에는 어떤 단협을 맺어도 그걸 어겼을 때에 그 강제할 수 있거나 혹은 형사 처벌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고용 유지 약속을 그러면 정확히 그때 한 거였습니까? 네, 정확히 한 거였고요. 네. 그리고 청산할 시 청산이나 매각할 시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사실은 이게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걸 저희가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항을 달았냐면 만약에 회사가 이를 어기 시에 조합원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조항까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라도 받아야죠. 근데 저희들 마음은 예.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설마 이렇게까지 하면 그러니까요. 이 조그맣고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장에서 설마 1억 원의 배상까지 하면서 청산을 하겠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청산하지 말고 같이 상생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라는 게 저희도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놨던. 아니 그럼 이쯤 되면은 궁금한 게 네. 이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회사가 청산을 한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이제 산업전환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예. 특히 자동차 업계는 그 산업전환에 맞서서 이렇게 그 이제 친환경 산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몸집 줄이기를 좀 시도를 해요. 특히 글로벌 자본일수록 더더군다나 그 덴소 같은 경우에도 지침이 내려오는데 전 세계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예, 예. 전 세계 자기 공장 중에 이윤이 남지 않는 것 예. 그리고 예전 산업에 가까운 어떤 그런 산업들은 정리한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축소하거나 정리한다. 아무리 예. 이 미래에 등장할 자동차에도 네. 와이퍼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 예전 산업은 아닐 텐데. 네네. 그럼 뭐 이익이 안 남았습니까? 이익이 안 남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아마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것뿐만 그래요? 아니라 파워트레인이나 요런 쪽에 이제 그 내연기관 쪽 산업을 줄이면서 요게 아마 세트로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 예. 그런 규모들을 줄이면서 이제 매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이 예, 예. 시도되는 과정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 매수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기업. 아, 우리나라 있는데, 기업입니까? 예, 우리나라 기업인데 네. 거기가 유명한 무노조 경영을 하는 아 그렇군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2차 청이기 때문에 그 와이퍼 시스템의 일부분을 생산하는 예. 저희가 업체였는데 전체 시스템을 매각하면서 한국 와이퍼만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한국 기업이 발표했던 거죠. 여기에 그룹사의 회장의 입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예.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이 네. 무노조일 때 예.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까 그 삼성과 기업이 삼성인 거예요? 아니요 네. 삼성 아니고 네. DY라는 예. 얘기 그렇군요. 듣는데 예. 그 그룹이었는데 하여튼 삼성과 자신의 회사가 그런 이제 무노조 경영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자기 자부심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노조가 기업가였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만 빼고 사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렇죠. 아. 매수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여기에는 단협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이 예. 매수업체는 그러면 이제 그 덴소는 단협을 지키지 않아도 근데 이 단협이 신기하게도 덴소 코리아라는 저희 이제 그 원청사도 와서 예. 사인을 했고 심지어 덴소 본사가 와서 사인을 한 그랬는데도 고용 합의서였는데도 그것을 버젓이 위반하고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 외투자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거죠.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매각을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네. 한국 와이퍼만 이 매수 주체가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 청산시켜 버려. 요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투쟁을 길게 하셨어요. 안 해본 투쟁이 없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2022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이제 뭐 공장 바닥에서 농성하시면서 매트 전기장판 깔고 이게 전기장판 위에서 자는 게 진짜 전기장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지 가족이 이렇게 쪼르륵 그러니까 쥐가 달려나가고. 얼굴로 지나갈 때도 있었다면서요. 네. 저는 뭐 살면서 바퀴벌레가 얼굴로 지나간 적은 있었는데 쥐는 그거보다 훨씬 크니까 네. 이게 그때 투쟁 얘기를 좀 네.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청산할 시 이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만들 정도면 사실은 회사가 청산을 하려는 의도가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자료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청산 발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준비했던 건 언론 플레이와 예. 그래서 MBC 보도도 내고 계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신경 썼던 과정이 있고 국정감사를 바로 진행을 했죠. 예. 법을 안 지킬 거 뻔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정감사에 세워야겠다. 국정감사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 근로 감독을 반드시 받아내야겠다. 예. 그래서 이 한국 와이퍼와 그리고 특히 원청사 그 노조법 제2조 3조 핵심적인 이제 문제가 사용자를 어떻게 규정할 예.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자본의 관계가 1도 없는 덴소코리아 원청사가 저희들 단협의 한 구절까지도 전부 다 개입했던 정황이 있는 기밀 문서를 가지고 예.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면서 그 덴소코리아의 사장을 국정감사로 세웠죠. 그래서 법적으로 국정감사를- 피해갈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너희가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그렇게 피해갈 수- 관여했던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도의적인 이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 절반은 눈썹 문신이 있는 네 맞아요. 분들이 앉아 계신 거기서 네 맞습니다. 투쟁하시느라고 진짜 고생하셨을 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는 예. 아니 말씀하실 게 있으면 더 그리고 해주십시오. 이제 그만 잠시 말씀하셨지만 그 여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고용노동부였어요. 예. 왜냐하면 외투자본이 이렇게 눈에 뻔하게 먹튀를 하고 우리나라 단협을 휴식 조각처럼 알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네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국회를 먼저 압박을 했죠. 예. 그래서 국회 앞에서 저희가 단식을 제가 47일 동안 47. 사실은 그렇게 길게 될지 상상도 못했.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단식 네, 시작할 네. 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설마 하거든요. 십몇칠 하라 끝낼 네. 줄 알았는데 그때 사람이- 이후로 계속 이렇게 네. 제가 좀 말라가지고 예. 그때 이후로 계속 마르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죄송합니다. 요요가 온 것 불필요한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예. 같아요. 47일 하셨군요. 47일간 단식도 하고 되게 저희가 좀 특이하게 했던 거는 고용노동부 당시에 예. 이정식 장관이었었거든요. 예. 국정감사에 나와서 뭐 풀겠다, 한국 와이퍼의 부당 노동 행위를 살펴보겠다, 뭐 이런 자기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 그렇습니까? 장관이. 그래서 저희가 따라다니는 그림자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도 가고 강원도에 그림자 투쟁이 가도 그런 거군요. 네, 장난 아닙니다. 원래 그림자 뭐 이러면 이렇게 예. 숨어서 안 보이는 이런 느낌인데 그런 이거는 게 이제 아니고 계속 붙어 있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림자를 정말 떼어낼 수는 정말 없죠. 그렇죠. 정말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정식 장관이 예.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국정감사 때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한국 와이퍼 얘기를 하고 자기 매일 같이 따라다니는 한국 와이퍼 조합원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갑자기 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많이 맺혔던 모양입니다. 뭐 그런 잘하신 것 투쟁도 같습니다. 저희 네. 그 노회찬재단에서 낸 책 중에 나는 얼마짜리입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그 두 분이 6411의 목소리에 아까 글 기고해 주셨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한겨레하고 노회찬재단이 공동 기획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글 중에 몇 개를 모아서 낸 책이에요. 나는 얼마짜리입니다.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쟁 전에 12살 딸이 엄마 세금은 왜 내야 해? 이렇게 물어봐서 이러이래 해서 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47일 국회 단식 농성, 단식 농성을 하니까 그 딸아이가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쓰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하여튼 이전에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단식 농성장에 이제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를 보여주러 이제.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 세금 내지 마. 갑자기? 갑자기.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 이치를 다 읽고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네. 그때 기억이 났었나 보더라고요. 예, 엄마랑 예. 대화했던 것이. 그래서 아이들 되게 걱정됐어요. 나는 아이들한테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런 얘기해?라고 아이한테 묻지는 않으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물었었죠. 우리 그 엄마가 국회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국회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거기에서 단식을 하는 거라고 아이는 생각을 네. 했고 이렇게 단식까지 해야 되는 거면 국가가 왜 필요한지 이런 얘기도 했던 그렇군요. 가정이었습니다.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핵심 이치를 깨달아 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김도윤 지회장님한테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노회찬 재단하고 특별한 인연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네.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유. 자, 최은미 부회장님 노회찬 재단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으십니까? 이거 이제 좋은 네네.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아까 아주 전부터 중요합니다, 굉장히 지금. 굉장한 네. 부담감을 느끼면서 저거 해야 되는구나. 네, 맞아요. 머릿속을 생각하면서 네. 일단은 가장 어렵고 힘든 투쟁 시기에 이제 네. 글을 써보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제안이 맞으셔서 그때 되게 예. 감사했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 네. 글 쓰는 것까지. 아니요.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게 그 한겨레 신문에 한 켠을 내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었고 네. 사실 재단을 만들고 38 여성의 날에 저희도 올해 이제 그 청소 노동자나 요양보호사나 혹은 보육교사나 이렇게 지역의 1,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찾아뵈서 직접 찾아가서 그러시군요. 꽃과 장미와 빵을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 저기 뚜벅이 재단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뚜벅이 재단과 이제 지역의 노동단체들 다 그랬군요. 협력으로 해가지고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요. 그렇게 사업을 막 한 2주 정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집에 돌아왔는데 38 여성의 날 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노회찬 재단에서 이제 보낸 장미가 저희 집에 도착한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장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러시군요. 그렇죠. 저를 챙겨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게 노회찬 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회찬 재단이 네. 이런 데다 네. 말씀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쯤 되면 벽돌기금을 내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 벽돌기금 내는 거는 합법이니까요. 불안에 떨지 마시고 벽돌기금을 내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투쟁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도윤 지회장님은 타투 합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은미 부회장님은 뭐 그동안 없던 걸 또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부터 좀 말씀을 나누시죠. 자, 김도윤 지회장님 노조 활동 중에서 의미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조합원들이 녹색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다면서요? 네. 예, 그 건강검진이 약간 특별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1년에 두 번. 두 번입니까? 네.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이나. 잠깐만. 아니. 저희가 두 번 열어요. 그래요? 저는 뭐 1년에 한 번 하면은 많이 하는데 두 번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 한 번 하죠, 보통. 네, 근데 저희가 두 번 하반기, 상반기 두 번을 두 번의 열어서 기회를 열고 네, 그렇게 조합원들이 하시는군요. 네. 녹색병원이 저희한테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에요. 예. 녹색병원이라는 병원과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예. 저희한테 너무 특별한 게 예. 타투 유니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화성식품 노조에서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야라고 첫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그때 저희는 저희를 법률적으로 도와주실 법무법인이 있어야 하고요. 예.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타투를 하려면 규정이 필요해요. 네. 얼마나 깨끗하게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규정. 아, 그렇군요. 모두가 외국에 나가서 배워와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를 스스로가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가장 완벽한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렇군요. 했고요. 완벽한 감염 관리 지침. 네. 네. 그게 녹색병원에서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긴 얘기를 짧게 하면 그냥 녹색병원이 해주셨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녹색병원이 이걸 해주기 위해서 결심하시려면요. 예. 대한민국 의사 조직과 등을 져야 되는 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예. 원장님, 임상혁 원장님이 느끼셔야 될 부담감과 예. 병원, 종합병원이 가져야 되는 그 짐을 저희가 몰랐어요. 저희가 철딱서니 없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해서 원장님께서 해주시면서 예. 큰 결심이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 결심을 어느 순간 하시면서 그래, 우리는 전태일 병원이다. 네. 전태일 병원이 이거 노동자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태일 병원이냐라고 하시면서 하자라고 결심하시는 순간 너희들 뭐 필요하지가 되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걸 다 말씀드렸는데 건강검진뿐만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굉장히 특이한 노동이잖아요. 예, 예. 한 곳을 4시간, 5시간 동안 눈으로 쳐다보면서 가까이서 보면서 등을 구부리고 일종의 미싱 공장에서 미싱하는 것처럼 특정한 자세로 너무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되는 아니, 목 괜찮습니까? 다 거북이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럴 것 좋아요. 같아요. 굉장히 안 근골격계 좋아서. 질환에 다 시달리실 것 같아요. 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그거에 맞게끔 건강 검진을 저희 따로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닌데 녹색병원에서 임상 결과를 가지고 계시다가 말씀해주신 게 봉제인 지회나 타투 유니온 같은 경우는 시력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를 인지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고려를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이렇게 접근했던 이유가 저희는 직장이 없잖아요. 예. 직장이 없는 프리랜서들이요. 평생 직장인들은 받고 있는 건강검진을 건강검진. 평생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있는지도 맞습니다. 모릅니다. 예. 그래서 노동조합이 저희 같은 직장 내에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프리랜서들이 이렇게 큰 연대를 만드는 경우가 눈에 띄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뭘 해야 되나 고민할 때 화섬식품노조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예. 우리를 보호하는 큰 좋은 회사 같은 울타리가 노동조합이 되어줄 수 있다면 예. 그게 노동조합의 효용성을 조합원들이 직접 느끼는 길이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하나씩 마련할 때 가장 저희가 앞에 놨던 것이 건강검진이었습니다. 녹색병원이 이 타투 유니온에게 특별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러면 녹색병원하고 노회찬 재단 둘 중에 어디가 더 특별합니까?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게다가 이제 녹색병원은 지금 전태일 의료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네. 짓고 있어요. 네. 노회찬 재단은 노회찬의 집 가칭인데 네. 짓고 있습니다. 둘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태일 의료센터가 돈을 훨씬 많이 모으셨다. 뭘 해도 밀리는구나. 시청자 여러분, 노회찬 재단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두 개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전태일 재단이요. 녹색병원 예. 노회찬 재단과 예. 일을 계속 오래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나도 그거 빨리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오기 전에. 그래서 그러시군요. 저 1시간 반 전에 기부하고 기부하셨습니까? 입금하고 왔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이쯤 되면은 우리 최은미 부회장님의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근데 이제 최은미 부회장님은 지금 뭘 만드셨냐면 잠깐만 재단이시잖아요. 뚜벅이 재단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지금 뚜벅이 재단 코가 석자인데 예? 저희가 그 정도로 염치 없지는 않습니다. 자, 먹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먹튀하면은 이제 그 동안에 노동자들이 다 속수무책으로 당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그 당시에 하셨던 일이 감동적이었고
좋고 동시에 신선했는데 해고 노동자 위로금 이런 거 말고도 지역사회 연대기금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뚜벅이 재단으로 이어졌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부 반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못 내는데 무슨 나라고 한다고 그런 거 하느냐 이런 이게 이제 조합원 반응이었죠. 이걸 어떻게 해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일단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했던 건 209명 조합원들의 고용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게 뭐 제- 돈을 받고 그게 안 제- 받고 이런 네. 문제가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용 문제가 209명이 한 명도 이제 저희들 이탈이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 예. 같이 했는데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회사는 이미 없어진, 그러니까 이미 매각이 이루어진 상태였었고 예. 209명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 어떤 그 가능성들이 거의 다 거세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투쟁을 어떻게 가져갈까? 보통은 그냥 가져가요. 예, 예. 계속 끝까지 고용 보장 요구를 그렇죠. 그게 또 금속노조의 네. 어떤 방향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져가는데 저희는 투쟁을 처음 딱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과 끝을 같이 한다. 네.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결정 내릴 수 있는 어떤 안을 만든다. 음. 라는 게 첫 번째 하나 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방향이 보이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사회적 고용 기금으로 이제 정리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조합원들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뭐 절반은 뛰쳐나가고 설명이 하는데 아, 그랬어요? 나가버렸어요. 아예? 예, 중간에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고 제가 그 제안을 처음 한 건 2023년 3월에 했는데 예. 2023년 4월, 5월 투쟁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 5월, 6월, 4월에 제안을 하고 5월, 6월 투쟁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합원들 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 고민했는데 저희 노동조합을 만들고 끝까지 오셨던 분들이 4, 5월 투쟁을 쭉 만들어 가셨어요. 책임 있게 일본 원정 투쟁도 가고 창원에 이제 덴소 원청사 투쟁도 가고 매일같이 그분들이 거의 뭐 한 30명 정도 되는 대우가 정말 뼈와 살을 깎으면서 이제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교섭을 만들어내고 합의 지점을 만들어냈을 때 그거를 반대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그냥 굉장히 노력했던 과정에서 사실은 이탈이 없으셨던 가정이 있고요. 예. 어쨌든 헌신적으로 예, 했던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이 네, 계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탈이 전체적으로 없었다는 이탈이 거죠. 없었고 예. 저는 굉장히 인상이 남는 예.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찬반 투표를 하고 이 투쟁을 딱 마무리했을 때 그날 예. 저녁에 저희가 이제 그 찬반 투표 안에 이 사회적 그 고용 기금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있었습니다. 93%인가 저희가 찬성률이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막 절반이 뛰쳐나갔지만 네네네. 그 사이에 많은 설득 노력이 있으셨을 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날 밤에 어땠어요? 그날 밤에 저희 조직부장님이 어떤 투쟁에도 다 빠지지 않으셨던 조직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한 번도 투쟁이 안 났더라도 예.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노동조합 둘이에 있어줬던 우리 조합원이 있어서 예. 너무 감사하다, 이 자리가 있었던 그래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동의가 잘 안 됐어요. 저는 되게 미웠거든요. 그때는 정말 미웠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렇죠. 예. 그런 조합원이 미웠는데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한국 와이퍼 투쟁이 가졌던 힘이구나. 이렇게 서로를 믿어주고 어쨌든 끌어주려고 하고 이탈 없이 가려고 굉장히 더 헌신했던 이런 모습들이 한국 와이퍼 투쟁의 어떤 힘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또 그런 힘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많이 받았던 또 연대의 힘이 또 되게 크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이제 여쭤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는 두 분이 하시는 일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타투 유니온 법이 이제 만들어집니까? 지금 국회에 네. 2023년도 11월 21일 날 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고를 받았었습니다. 2년 그래요? 전이죠. 예. 실패했어요. 예. 예, 항상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죠. 예. 지금 국회에 2023년도 11월 21일 날 저희가 실패했던 상황이
까지 와서 그 다음 단계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 예. 양당에서 3개의 법안을 만들어서 병합 심사를 해서 심사가 된 수정 대안이 나왔고 수정 예. 대안을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들이 보고 의견 주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최종 법안까지 지금 거의 마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서- 뭐 양당이 합의한 거면 통과되겠네요. 예, 양당이 합의 상태고 큰 양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큰 네. 양당이 합의 상태고 실제로 국회 안에서 타투의 법제화를 반대할 정도로 무식한 국회의원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정말 없어요. 타투 법제화에 반대하면 무식하다. 예, 지능의 문제니까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다만 문제는 어떤 단체들이 들어와서 회방을 놓을 때 아 갑자기 어제까지 당연히 찬성을 하고 있던 의원실이 등을 돌리는 경우들은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울면서 저희도 뛰쳐나가야 됐다면 지금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반대 의견만 내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제 저희들도 5년 차가 되니까 예, 알겠더라고요. 예. 노하우가 많아지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것도 되게 웃기죠. 이게 의료법 위반이라 그래 놓으니까 문신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를 찾아가야 돼요. 복지위원회에 가야 되는군요. 그분들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 같은 사람이 와서 머리 밀고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문신사법 만들어 주세요. 타투어법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보건도 챙겨야 되고 의료도 챙겨야 돼요. 예. 지금 이슈도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도 5년 동안 저희가 꾸준히 같은 이야기 그리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이 예, 예. 법안을 하나 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야당 간사이신 강선우 의원님이 예. 또 법안을 내주셨어요. 예. 그리고 뭐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징적인 법안을 10년 이상 끌어오신 분이시고요. 강선우 그렇군요. 의원님은 지금 저희 내주신 법안이 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 저희가 상상하던 것들에 굉장히 가까운.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뭐 신박한 무슨 법안은 아니에요. 예. 다른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형태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예.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 주셨고 다행히도 위원장님, 간사님이 그거를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6월달, 7월달 중에는 대선이 끝나고는 바로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금을 납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세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렇군요. 자,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동조합의 그다음 목표는 뭡니까? 원래부터 저희의 목표는 합법화는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이 직업이 생기면은요 민간 자격증들이 생겨요. 예. 잘 아시겠지만 4만 개가 넘는 민간 자격증이 있고요. 국가 자격 시험이 생기면은 미친 듯이 학원이 생기고요. 예, 예. 이 모든 민간 자격증을 만든 협회, 학원들, 이 모든 조직들은 이 직업의 공급을 늘리는 거가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어떤 협회들이 맡고 있는 협회들이 있어요.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같이 자기네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협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직능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직업들 막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모두가 공급을 늘리는 거에 전 국가가 혈안이 되어 있고요. 예. 심지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선한 일이라고 서로 박수를 쳐줍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어. 더 직업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졌잖아.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굉장히 유독 독특한 문화예요. 예. 그러다 보니 직업 문화인데 저희는 타투이스트라는 이 직업이 지금도 불법이지만 이미 그 단계에 들어가서 전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타투이스트들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가치는 완벽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을 선택했을 때 가장 근본적 이유는 법제화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형태를 취했을 때 직업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저희의 예, 목표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법안에도 저희들이 저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이런 직업도
사람들 잔뜩 이제 자격증 주고 나서 사람이 많으니까 공급이 넘치니까 이제 이 벌이는 확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말씀하셨던 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현미 분회장님, 그래서 이제 사회적 고용기금을 가지고 뚜벅이 재단을 만드셨잖아요. 현재 이제 상임이사 맡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같이 도모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뚜벅이 재단이 해고 노동자 지원 사업, 이웃 노동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들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해고 노동자 지원 사업은 이제 사실 한국와이퍼에서 이제 해고된 우리들이 209명이 공장이 사라졌다고 사람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공장이 사라지면 노조도 해산을 해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노조를 유지하고 어쨌든 지역에서 살아갈 거니 지역의 하나의 노동자로 살아갈 거니 같이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취업 전선에 취업 투쟁에 같이 뛰어들자라고 아주 호기롭게 이제 저희가 딱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첫 번째 관문에 부딪혔어요. 이제 뭡니까? 노동조합 활동하셨냐? 예. 우리나라의 아주 흔한 블랙리스트 중에 하나죠. 한국 와이퍼 이름만 딱 들으면 그 지역은 안산 지역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굉장히 훌륭했던 투쟁이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굉장히 다들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거든요. 자부심이 있으실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자부심으로 남아 있는데 취업을 할 때는 저는 노동조합에 사실은 잘 하진 않았습니다. 전 잘 투쟁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된 거죠.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우리들이 정리한 방식은 우리는 여전히 취업을 하는 것이 우리 투쟁의 연장선이다. 우리 투쟁 끝나지 않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회와 싸우기 위해서 노동자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리하자. 그렇게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다 같이 정리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그렇게 다 같이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다 그 부담을 각자가 떠안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감정들 좀 털어버리면서 매일 같이 모여서 예를 들면 저희가 또 한 사업장에 20년 이렇게 저도 18년 근속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대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중반 이렇게 들어섰는데 이제 공장에 이전처럼 취업이 불가능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심지어는 손가락을 꼽아 보세요. 이런 치욕스러운 면접 과정을. 그게 뭐죠? 공장에서 일할 수 있냐? 잘 움직일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면접을 견뎌내면서 저희들이 이제 취업을 쭉 1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취업을 하는 좀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비정규직이나 혹은 또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청소 노동자 이런 다른 직군으로 이제 또 이제 그 더 어렵고 힘든 직군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조합원들도 꽤 계시지만 그 순간순간을 여기 모여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모여서 그 경험을 나누고 치유받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더 힘든 노동자들한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심지어 저희들 청소 노동자 협회 이렇게 모임 있을 때 그 댄스 공연도 이렇게 해주고 율동 공연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취직도 안 됐는데 하여튼 그 와이퍼분의 조합원들이요? 네. 그런 걸 하면서 그때 또 파업 8개월 할 때 그때 배우신 거죠? 그렇죠. 엄청 열심히 배웠던. 파업할 때 뭘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렇죠. 이웃 노동자 지원 사업은 뭡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웃 노동자 지원 사업. 그런 이제 사업들도 있고 저희들이 우분투 재단이나 공공상생연대 기금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재단과는 아주 거리가 먼 굉장히 소규모의 재단인데 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기금. 뇌찬 재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규모는. 뇌찬 재단이 더 적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소중한 기금이어서 어쩜 이 기금이 진짜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지역의 노동자를 직접 만나고 직접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의 노동자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에서 38 여성의 날에 공동 사업을 만들 때 이거를 캠페인식으로 사업하기보다는 직접 이제 청소 노동자들 찾아가고 요양보호사들을 찾아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과정들이 있었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아파트에서 청소하는데 이게 온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진짜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게 웃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어떻게 와서 이걸 전달해 준 거냐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요. 지역에서. 반월 시화공단이 노조 조직률이 3% 정도라고 제가 네, 알고 있는데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기 자산이 이게 뭐 액수를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재단 이런 이름에 비춰보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이자 수입만으로는 법인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돈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몇 가지 방향을 저희가 검토 중이긴 한데 어제 지금 구조는 1년을 운영하고 나면 원금이 줄어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 수익도 줄어들고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형태에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단이 존재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조직화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우리 노동자들한테 가장 도움되는 그리고 재단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업이 비밀인가요? 비밀은 아닌데 이제 노동 법률은 사실 예,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등이 굉장히 이제 안정화되고 좀 상급 단체들이 좀 단단해지면서 쉽게 이제 소송이나 이런 문제들 법률적 지원들이 되는데 실제로 지역의 그런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생활적인 법률 지원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익적인 생활 법률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저희들이 좀 지역에서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주 초기고 씨앗 단계지만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후원 회원도 모으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벅이 재단 후원 회원 가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원 회원에 뚜벅이 재단의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고 나서도 나에게는 많은 돈이 있다. 이런 분들은 노회찬 재단의 벽돌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신영복 선생님의 문장인데요. 노회찬 전 의원은 이 말을 내 인생의 한마디로 꼽았습니다. 6411 정신이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배제된 한국 민주주의를 바꿔야 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표현하는 말이라면 어떻게 거기까지 갈 것인가? 함께 비를 맞는다는 연대 원칙으로부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신 두 분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분들이십니다. 내일이 노동절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도윤 회장입니다. 원고를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지금 읽어주시는 신현복 선생님 얘기랑 하면서 갑자기 저도 그 생각이 든 건데 제가 속한 조직이 프리랜서 조직이잖아요. 프리랜서들이 모여 있는 노동조합 이거를 할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저는 이 영역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생활이 그나마 안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명해요. 그러니까요. 브래드 피트도 만나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잠깐의 여유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프리랜서 연대를 조직할 때 요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말고도 꽤 많거든요. 요즘 조직을 하고 있는. 이제 시작한 친구들은 연대에 앞장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프리랜서들의 특징입니다. 전임자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직업에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저는 시각 디자이너 출신의 타투이스트입니다. 시각 디자이너라고 고민을 해보면 우리 조직 안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 안정적인 사람들, 한 자리 차지한 사람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시군요.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연대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희생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을 갖춰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예.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이 내가 속한 조직에서 저 자리까지 가 있네. 그런데 저 사람은 연대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모이고 싸우는 거에 혹은 서로를 돕는 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비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남기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자, 네, 상임이사님 아, 네. 말씀해 주시죠. 되게 저는 올드한 사람이어가지고 갑자기 네. 아 저는 단식 농성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저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노동조합 안에서 노동조합 체계 안에서 뭐 보장받는 이런 것들 많이 해오다가 그 단식을 딱 하게 되니까 그 아까 그 저명하신 분들 연대에 대한 자기 책임 의식이 있으신 분들 녹색병원 네. 병원장님 같으신 그런 분들이 너무나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와주셔서 연대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 사회적 고용기금 틀도 그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다 짜주신 거예요. 조동문 교수님, 굉장히 이남신 소장님, 이런 굉장히 학식이 학식이 높으시죠. 높으신 예. 분들이 저희로서는 감히 이렇게 대화도 힘든 그런 교수님들이 와주셔서 예, 알고 이렇게 보면 뭐 대화가 그렇게 힘들지는 네. 않은 분들일 텐데. 네. 네, 해주시면서 정말 감사했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제가 그런 그 찬바닥에 이렇게 자면서 그리고 남들 다 일할 때 우리는 막 피켓팅 하고 있잖아요. 네. 이때 느껴지는 비참함이라는 네, 거는 맞아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런 우리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하는 말이 옳다, 맞다. 그리고 나도 같이 비를 맞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의 자존감이 다치지 않는 거죠. 인간으로서 적어도 그렇게 투쟁은 힘들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절대 잃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모으고 그 몇 사람이 또 주변의 이웃을 바꾸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유효하고 의미가 있고 아마 오늘 이렇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이실 텐데 저는 그분들이 외롭지 않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또 해요. 굉장히 네. 또 외로울 수 있는 유명하신 분들과 다르게 굉장히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걸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으니 지금 자리에서 잘 활동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다. 그 자리를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최은미 상임위 이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한 3번 정도 울컥했는데요. 잘 참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연대의 힘은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이렇게 때로는 비참함을 느끼고 이럴 때 옆에 와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뚜벅이 재단에도 후원을 해주시고 노회찬 재단에도 벽돌 기금을 내주시면 더욱 따뜻한 세상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상구 시사콕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노회찬 재단과의 콜라보 방송이니만큼 노회찬 재단에도 많은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회찬 재단은 올해 노회찬의 집을 짓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프레시안 제작진 앞에서 이제 빨리 안 끝내?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으나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비를 맞아 주었던 노회찬, 그의 꿈을 이어나갈 노회찬 재단의 새로운 공간이 서울 창신동 봉제 골목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노회찬을 닮은 소박하고 정감 있는 2층 주택이고요. 오래된 주택이라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를 빼고는 나머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노회찬 재단은 이 집을 잘 가꿔서 우리가 사랑하는 노회찬과 함께 더 많은 6411 투명 인간들과 손잡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후원자님의 손길이 꼭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회찬의 집 벽돌기금 후원에 앞장서 주시고요.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신동 골목 앞에서 후원자님의 진심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문구는 제가 노회찬 재단에 있는,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후원자님의 진심이 도착할 때까지 창신동 골목 앞에서 기다리겠다니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내일 135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서 진행한 프레시안 노회찬 재단 공동기획 6411의 목소리 특집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도윤, 최윤미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노동조합과 또보기 재단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